걔 영어 7등급 2점만 더 받았으면 6등급. 영어 7등급? 네.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영어를 버리고 수학과 공부했어요. 그렇다니까 네. 줄을 못해. 3절 생각하고 간 거야? 영어 10등급인데 어떻게 올리려고? 수학과에 공부해야 되는데. 선배 중에 하나가 다 잘하는데 하나 등급이 너처럼 나와갖고 조절이 못했어. 3절에서. 영어 다 3등급. 응? 자, 어저께는 우리 전기력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자, 원자 구조 대략적으로 그냥 훑어드리고 우리 지난번에 하긴 했었던 얘기들이야. 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자,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자, 원자의 구조는 여러 가지 설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고 있어요. 계략적인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면, 처음에 원자를 정의한 사람이 누구지? 데모크리토스라는 분이죠. 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어? 물질은 계속 쪼개서 계속해서 쪼개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물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고, 원소는 그때 당시에 주 지배됐던 원소가 4원소설이야. 이전에는 1원소설도 있었어.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얘기했지. 탈레스가 주장한 얘기지. 그러다가 4원소설이 지배를 하는 시절이 되고, 4원소설의 성질을 부여해서 완성시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이야기가 중세까지 계속 왔어요. 중세까지. 그리고 근대 넘어오면서 원자가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왔지. 바로 누구야? 돌턴이야. 자, 돌턴은 딱딱한 공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자, 이 돌턴의 주장에 대해서 자,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음극선을 발견하게 됐어.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나와갖고 뭔가를 돌리는 걸 관찰하게 됐지.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아빠 톰슨이야. 톰슨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원자는 둥근 모양인데 둥근 모양에서 벗어나지 않아. 기본 바탕이 플러스 전압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마치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히는 것처럼 전자기 박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톰슨입니다. 그래서 톰슨은 무슨 모형을 주장하게 된 거니? 얘는 푸딩 모형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톰슨의 실험을 검증하기 위해서 워더포드는 이 아이에게 알파이자를 쏴버렸어요. 알파이자는 라듐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 라듐은 방사성 물질이지. 알파선이 나오거든. 알파 붕괴라는 걸 갖게 돼. 핵 붕괴 과정에서 알파선이 나오는데, 그 알파선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더니
했더니 자 얘네들은 중앙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밀도가 엄청나게 큰 질량이 큰 플러스 성질을 가진 녀석이 존재하더라라고 얘기했지.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누가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있고 전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 자, 러더퍼드가 주장. 근데 이 상태에서 전자들은 어때? 전기력 때문에 당겨져서 원자가 어때? 구성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때? 돌아야 된다는 거죠. 돌아야 된다. 자, 누가 러더퍼드가 주장한 행성계 모형 또는 태양계 모형입니다. 이 러더퍼드 모형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상태로 돌리게 되면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잖아. 전자가 가속도 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야. 에너지를 잃게 되면 궤도 반지름이 점점점 작아지게 돼. 즉 낮은 에너지 중위로 나가면서 스펙트럼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런 주장에 의해서 나타난 스펙트럼은 어떤 스펙트럼이 돼야 돼?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스펙트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수정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보어라고 해요. 자, 보어는 흔히 이 모형을 이렇게 많이 그려주고 있거든. 너네 학교 마크. 자, 이런 마크로 보통 얘를 표현해. 근데 얘는 특정한 궤도로 돈다는 의미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 오케이? 특정한 궤도로 돈다는 의미에서 이 모형을 보호 모형이라고 해요. 보통 얘를 가져가서 보호 모형이라고 해. 러더퍼드 모형이라고 해. 근데 얘는 임의로 도는 거고 특정한 궤도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얘를 보호 모형이라고 할게. 이 보호 모형은 수정된 태양계 모형이다라고 얘기해. 또는 수정된 행성계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수정되지요. 현대적 모형으로 바뀌게 돼. 현대적 모형에서는 자,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구름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구름 모양을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자, 현대적인 모형으로 오비탈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자들이 변천하는 과정이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톰슨부터 보호 모형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톰슨에서 보호 모형까지만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자의 발견과 톰슨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중국에서 쓰레기를 하나 수입해서 여러분에 대구 있어요. 대구 있어요. 이건 주로 알기를 씁니다. 뭘 주문했냐면 14인치 태블릿.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2인치짜리 쓰고 있거든.
쓰다 보니까 너무 작아 갖고 불편한 게 있어서 큰 거를 사보자 그래갖고 막 찾아보니까 12만 6천 원이에요. 14인치가. 막 지난주에 아이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50% 이하를 깎아갖고 12만 6천 원이에요. 생물 선생님이 꼬드겨갖고 그래 사보자 그래갖고 주문을 했는데 오늘 통관이 됐대요. 어저께 통관됐으니까 오늘은 안 할 것 같고 내일이나 오겠다. 내일이나 오겠다. 위력을 뭐 그렇게 굳이 아이패드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아이패드 너무 비싸니까. 아이패드 13인치 정도 12.4인치가 거의 200만 원대예요. 근데 얘는 지금 롬이 16기가짜리 램과 1테라 롬을 갖고 있어요. 배터리가 2만 mAh거든. 배터리가 2만 mAh면은 노트북 쓰면은 거의 한 8시간, 9시간 쓸 것 같아. 걔는 너무 빠르잖아. 1시간 쓰면 한 40% 정도 나가잖아. 아이패드가. 써보고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줄게요. 중국산 괜찮다. 자, 그러면 10인치짜리 같은 무지작품 걔는 18만 원이면 사더라고. 중국산 쓰레기도 제법 괜찮긴 한 쓰레기들이 많아. 실패한 게 딱 지금 2개만 있어. 전에 뭘 샀는데 한국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잘못 샀어. 직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를 샀는데 9,800mAh에 하나에. 그러면은 마이크에 담으면은 하루 종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젠장 충전이 어디까지 됐는지 알 필요 없어. 일반 충전기 갖고 충전이 안 돼. 같이 보내준 걸 충전하는데 껴놓으면 계속 빨간불이야. 파란불을 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그 신뢰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쓰레기 여기까지 2개. 이런 거는 과연 쓰레기인지 득템한건지 실패 확률보다 득템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톰슨의 원자력을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죠. 이 톰슨이 선생 교육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톰슨이 있거든. 아들 톰슨은 또 전자를 이용해서 노벨상을 받아. 부자가 노벨상 받았어. 전자 발견으로 아빠가 먼저 받았고, 아들 톰슨은 아빠 교수이 이랬거든. 교수라고 해도 박사야. 근데 그분은 뭘 했지? 전자가 물질파에 갖는다라는 걸 발견한다고 노벨상을 받게 됐지. 그래서 톰슨의 전자를 발견했는데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까?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몇업보다 문자 100 발견까지 실험 내용을 안 나온 것 같아요. 실험 내용을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실험이 안 나온다고? 하지 말까? 안 하는 게 그렇게 많아. 화학에서 나와. 생략하자. 너도 그까지도 안 나온다고? 너도 고등 모형 수능제 가끔 나오는데 그래 생략하자. 응? 자, 이것만 다뤄보도록 하지. 러더퍼드 모형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원자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러더포드 모형의 문제점. 자, 러더포드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첫 번째 문제점은 자, 궤도의 안정성 문제야. 원자의 안정성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자,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안정성인데,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원자 핵이 있다는데요. 수소 원자만 얘기해 볼게요. 양성자 하나가 원자 핵이 되어버리는 거지. 자, 여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얘는 구심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고, 자, 그리고 접선 반응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지. 자, 이 힘이 작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전자기파를 방출하고요.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전자기파는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거든.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면은 궤도 반지름이 어떻게 되니? 결국에 돌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원자핵과 충돌하면서 원자가 형성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전자 궤도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점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문제가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문제가 존재하게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계속해서 전자들이 궤도를 바꾸게 되면 이 바꿀 때마다 에너지 차이만큼을 계속해서 외부로 방출해줘야 돼.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때 방출하는 전자기파도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선 스펙트럼이 방출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통해서 원자 모형을 확립시켰다라고 얘기해. 사실 완벽하게 확립시킨 것도 아니야. 어떤 교수님 말로는 그냥 틀렸는데 맞았대. 구성 자체가 틀렸는데 맞았대. 엉터리 모형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물리학을 다룰 때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다루기 때문에 아직도 교과서에나오고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 스펙트럼 얘기부터 나왔는데, 자, 그 이야기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선 스펙트럼 화학 시간에도 아마 지도록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선 스펙트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모형을 통해서 역으로 진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보호의 모형부터 살펴봅니다. 학교에서는 이 수준으로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냥
에너지 중위를 외워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실제 수능은 식 하나만 외우면 돼. 에너지식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원래는 물리에서 13.6 전자볼트를 사용하는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상수값 a라고 쓰는 또는 e 제곱라고 쓸 확률이 높아. 수능용 문제는 다 그딴 식으로 나와. 근데 더 나가서 그거의 원자모임을 계산하는 걸 전체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 이게 가장 깊은 수준까지 보도록 할게. 그러면서 자, 그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파 개념이 필요해요. 자, 물질파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거의 가설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파 누가 얘기했지? 드브로이라는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이야기했지. 이분 대단한 분이야. 아이디어가 직급도 높아. 프랑스의 공작이야. 7대조인가 6대조 할아버지가 왕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공작이거든. 형이 원래 있어서 형이 공작자리 받았는데 형이 일찍 죽어. 그래갖고 형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드브로이가 자기를 이어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선 또는 세른과 같은 국제적인 유럽 연합에서 운영하는 과학단체들을 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적은 물질과 외에는 없는 것 같아. 대신에 국제적인 여러 나라가 공동 투자하는 연구단체, 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드브로이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행정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 귀족이다 보니까. 이 드브로이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고전적인 개념에서 운동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P는 mv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이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이와 같은 얘기야. 자, 빛이 전자기파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 우리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거의 확인이 되었어. 그리고 이 실험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헤르츠라는 분이었지. 근데 헤르츠는 이상한 현상을 관찰했어. 금속에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광전 효과를 이야기하게 돼. 이 광전 효과를 광자라는 에너지 양자 개념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하게 되지. 그 업적으로 1905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거야. 그러면 드브로이는 역발상을 했지. 어떤 발상? 빛이 이중성을 갖는다면 물질도 반드시 파동성을 가져야 된다. 즉 물질 입자도 이중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야. 그 주장이 대학원 논문에 실리게 돼. 뭐 일설에는 뭐 세 쪽, 네 쪽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확인해 본 결과 13쪽짜리 논문이더라. 참고문헌까지 포함해가지고 13쪽짜리 박사 논문이야. 그거는 진짜 요즘 박사 논문 받으려면 200 몇십 쪽 되거든. 보통 200. 왜 이러냐면 학위 논문은 한 면만 쓰게 돼 있어. 뒷면이 항상 백지야. 한 면만 쓰게 돼 있거든. 1면만 쓰게 돼 있어. 뒷면은 안 써. 그러다 보니까 보통 250쪽. 선생님 선배 중에 거의 400쪽짜리 박사 논문 쓴 사람 있어. 200. 연구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 데이터 다 실은다.
선생님은 개념 논문이라 되게 짧게 썼거든. 교수가 자꾸 막 쓰라고 하는데 면 하나 붙일 때마다 돈이야.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찍으려고 교수님 싫어요. 안 할래요. 그거 안 할래요. 요거만 할래요. 퍽퍽 우겨가지고 논문을 작게 만들었지. 작게 만들었더니 대학원 놀러 갔더니 후배 새끼들이 그거 갖고 컵받침 쓰고 있대. 개새끼들. 니들 이거 쓰면 죽인다. 뭐 컵자국이 나 있어 선생님. 오랜만에 집에 보관하는 게 없어서 쭉 뽑아봤더니 오이씨 컵자국이 있는 거야. 커피 그 자국들이. 니들 이거 갖고 쓰니 이유 얇고 가벼우니까 운반하기 좋잖아. 컵받침 쓰고 있다. 뒤지게 오랬는데 아무튼 누구로는 열쇠 쪽자야. 그거는 논문을 쓰기도 만들기도 힘들어. 최고야. 그 논문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게 돼. 이때 이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답니다. 왜?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어. 그때 당시는 물질이 파동성을 갖는다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물질은 입자잖아. 에너지 양자는 이따 치자. 물질 입자가 무슨 파동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교수들이. 근데 이 사람이 집안이 빵빵하잖아. 논문 학위를 수여하자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거가. 안 주자니 걔네 집안이 무섭고. 그래갖고 이 교수들이 모여서 분리를 한 끝에 이 논문과 편지를 써서 아인슈타인한테 보냈대요. 핑계를 대고 싶었던 거야. 야, 아인슈타인이 말도 안 되는데. 또는 아인슈타인이 오케이 하면 이거 아인슈타인이 된다고 했어 라고 주장을 하려고 어떻게든 학위를 주게 되면은 아인슈타인이 뭐 괜찮다고 했다고 할 거고, 잘못됐어도 아인슈타인이 뭐 괜찮다고 했는데 핑계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논문이 쓰여지고 몇 년 뒤에 데이비슨 거모 또는 정호라고 해. 그냥 그쪽 유럽 발음은 거모야. 근데 가끔가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은 정호라고 나오는 책들도 있어. 지우 시작해. 이 데이비슨과 거모가 니켈 결정을 통해서 전자선이 파동성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돼. 회절을 했어. 그 다음에 아들 톰슨, 저 사람의 아들 톰슨이 알루미늄 결정에다가 액선을 쪼였을 때, 액선의 파장과 유사하게 만든 전자선을 쪼였을 때 동일하게 회절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입자가 파동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업적으로 이 세 사람 모두 다 노벨상을 받습니다. 박사학위 갖고 노벨상 여태까지 2개 나왔어. 선생님 알기로는. 하나가 드브로이, 또 하나가 홀과에서의 홀. 에드윈 홀이 역시 박사학위 갖고 노벨상을 받은 경우가 돼요. 자, 아무튼 고전적 개념은 피부에 왜 근데 상대론적인 개념에서 광자들도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지. 광자가 갖는 운동량은 현대적 개념이에요. 자, 현대적 개념으로 P는 뭐라고? 람다분의 H다. H는 플랑크 상수값이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둘 다 맞아야 된다면, 자, 그 경우에 파장은 운동량분의 H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더 나가서 브로이는 그럼 물질 입자가 질량의 M이고 속도가 V가 될 때, 자, MV분의 H다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물질 입자에서 화동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 질량이 큰 물체, 속도 느린 물체에 대해서 플랑크 상수가 어떤 값을 갖고 있니? 플랑크 상수가 10-34승이라는 차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수 형태. 6.63가 10-34승 줄세가 되고. 그러면 큰 입자들에 대해서는 화동성을 관찰할 수가 없어. 오케이? 반면에 작은 입자, 전자들이 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자는 벌써 질량이 10-31승kg이야. 그럼 적당한 빠르기, 아주 빠르지 않은 적당한 빠르기로 보낸다면 얘들은 화동성을 관찰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전자를 가속하는 게 문제네. 그죠? 뒤쪽에 나오지만 밀집하게 뒤쪽에 나오면 먼저 본다면 화동성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판으로 연결해 놓은 판이 있어. 얘는 플러스 극판이라고. 보통 플러스 극판에 구멍을 뚫어서 슬릿의 역할에서 전자가 빠져나가게 돼. 자, 이쪽에 전자가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2인 전자가 있었지. 자, 이런 전자가 있어. 이때 양당 간의 전위 차이를 V만큼 걸어줄 때 V만큼 걸어줄 때 이때 전자에게 해준 일은 항상 전하량 곱하기 전압을 전하에게 해준 일이라고 쓸 수가 있어. 이 값이 얼마가 되어오는데요? 운동의 에너지 1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mv의 제곱값이 얼마가 되지? 2 m 2 V라고 써줄 수가 있다. 즉, 이 입자의 운동량 mV라는 값은 뭐가 돼? 루트 2m 2V라는 값이 돼. 보통 약 50V 정도 걸어주게 되면 X선 정도의 파장의 빛이 전자선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또 바꿔 쓸 수 있다. 실험적인 식으로, 자,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2고 전차 V로 대전된, 자, 그 입자가 갖는 전자의 운동량은 2m 2V분의 h라고 써줄 수 있는데, 이 파장을 드브로이 파장,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전자가 운동하게 되면 파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호 모형에서 중요시 다뤄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호의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보호의 두 가지 가정에서 제1가정을 볼게요. 자, 제1가정은 자, 어떤 조건이라고 해? 양자 조건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양자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 조건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전자는 원핵 주변에 있는 전자야. 원핵 주변에 있는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가 있어. 원자핵이 있고 가장 가까운 궤도에 전자가 지금 돌고 있고 이 궤도 반지름을 R1이라고 해요. 자, 이때 질량이 M이고 속력 V로 돌게 되면 얘는 파동성을 갖겠지? 전자가 파동성을 갖게 되는데 그 파동성의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릴까? 여기서 출발해서 얘에 대한 파동성을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게. 두 녀석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지고 병 껍질을 알리에서 썼더니 자꾸 빠져. 원래 안 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면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도 사실 다 빠져.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데 이 노란 아이는 실제 전자가 가는 궤도가 아니고 전자의 파동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자, 이쪽에 지금 자, 전체 궤도를 펼쳤대.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지? 2파이 R1이라는 길이를 갖겠지. 맞아요? 자, 이때 이 사이에서 파동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두 번째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두 번째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자, 얘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아야 되고 R2라는 반지름을 갖고 도는 게. 자, 이때 전자의 물질파의 모양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모양으로 파동성을 얘기해요. 자, 얘는 이런 전체 궤도가 펼쳤을 때 얼마가 됐을 때 2파이 R2가 되었을 때 전체 영역에서 파동이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자, 값이 됩니다. 즉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파동이 진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동하는 모양을 갖는 파동을 정상파라고 얘기하는데 정상파 모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정상파들은 매질의 각 부분의 에너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얘가 전자가 원색 주위를 돌더라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궤도도 한번 얘기해요. 자, 반지름이 얼마인 R3 궤도의 전자가 돌고 있대. 자, 그러면 얘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파동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해요. 자, 이런 모양. 얘도 펼친 그림으로 보니까 펼친 그림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전체 길이가 2파이 R3. 자, 전체 영역을 몇 영역으로 나눠? 세 영역으로 나눴을 때, 자, 그때 정상파 모습이 이런 식의 정상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아닌 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3.5람다가 들어간다? 이런 건 없어. 항상
람다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주권을 이렇게 쓰게 돼. 2파이 all n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되면 n 람다 n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지. 오케이.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자 조건이라고.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얘를 업그레이드하자. 얘를 제3가정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어. 물질파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2파이 all이라고 썼게 되냐. 일단 n자 천자 일단 생각합니다. 자, n 곱하기 얘는 m v분의 h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에서 얘를 단어와 집합으로 쓰게 돼. 자, 얘는 MVR이라고 하는데 MVR은 흔히 가운동량이라고 불리우는 MVR이라고 하는 가운동량이라는 게 있고요. 이 가운동량이 정리되면 얘는 뭐가 되니? n 곱하기 2파이 분의 h. 플랑크 상수를 h라고도 쓸 수 있지만 독일에서 플랑크가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이 플랑크 상수를 하라고도 써. 독일 발음이야. 하. 젊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h라고 많이 배우고 나이 든 선생님들은 하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이게 똑같은 말이야. h가 또는 하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2파이분의 h라는 값을 하나의 상수값으로 묶어 그래서 n, h 또는 하가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 얘를 뭐라고 불렀어 쌤이 지금? 각 운동량이라고 얘기했지. 각 운동량이 n의 h 바이 정수배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각 운동량이 양자화 조건이다 라고도 표현해. 그래서 이거를 제3가정이라고 쓰는 책도 있어. 근데 제1가정의 변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H바라는 표현보다는 H 또는 하라는 표현을 위주로 사용하도록 할게. H바는 좀 귀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가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가정은 있어. 자, 제2가정을 얘는 진동수 조건이라고 얘기해. 자, 진동수 조건이라고 해서 이 진동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저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궤도야. 자, 다른 궤도 이것도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궤도야. 전이할 때 자,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하주야, 자꾸 그러니까
7분 나오지. 왜? 이모 본다고? 오줌? 코 풀고 걷다 싶다고? 빨리 풀어봐. 자, 두 개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비치지. 전자기파의 형태로 흡수하고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진용수 주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쪽에 어떤 궤도가 있다라고 해요. 얘를 E1이라고 그냥 하자. 자, 이거보다 높은 에너지 궤도가 있대. E2라고 하자. 만약에 위에 있던 전자가 높은 궤도에 있던 전자가 아래쪽 궤도로 전이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어때? 방출하게 되는데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니까 광자 형태, 즉 HF로 방출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E1 여기서는 E2 E1의 절대값,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이렇게 주는데, 자, 이 값이 뭐가 됩니까? HF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얘를 파장으로 하면 람다분의 HC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방출하는 파장이 E2-E1의 절대값분의 HC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즉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방출하는 파장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오케이?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방출하는 에너지가 짧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호무형을 어떻게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수업 원자 스펙트럼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아침에 뭐라고 약밖에 안 나오는데 왜 자꾸 틀이 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보호 모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보호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보호 모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원자핵이 있어. 이 보호 모형은 수소 원자에 국한되어 있어요. 다전자 원자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전자 원자는 아직도 정확한 해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원자뿐이야. 나중에 수원자는 슐레딩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슐레딩거 방정식인데 3차원 슐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양자수들이
양자수들이 네 가지 양자수가 나옵니다. 주양자수는 저기서 얘기한 n 값이야. 궤도를 뜻하고, 자 그다음에 궤도양자, 비양자수라고 얘기하는 양자수가 있겠지. 궤도양자수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M이라고 불리고요. M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요. M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LM이라고도 쓰는데 걔는 자기양자수야.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배향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자들은 스핀 두 가지 종류를 가질 수 있거든. 업스핀, 다운스핀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스핀이라는 말이 쓰긴 했지만 전자가 실제로 자전한다라는 증거는 없어. 그냥 자전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스핀 양자수에 의해서 전자들의 스핀 상태를 업스핀, 다운스핀을 결정해서 얘기해주는 네 가지 양자수들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거기까지는 건들지도 못해. 3000 슈레딩거 방정식 나중에 대학 가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물어를 준비하거나 혹시 올림피아드 신청할 때 올림피아드 어떤 거야?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올림피아드 교실 신청한 사람이 있니? 아직 안 나왔어. 아니야, 벌써 끝났을걸? 중간고사 예전에 다 끝났는데 카이스트 영재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니? 아무것도 안 했니? 할리문 영재 신청한 사람 없니? 할리문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 원료 학자들. 그래서 학생들을 뽑아서 영재 교육을 시켜줘. 할리문 사사방까지 선택하시는 생명. 그러니까 걔는 서울대 같이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인데 과거는 떨어졌거든. 떨어졌는데 할리문 시험을 봐가지고 할리문에서 들어가고 생명 관계 돼가지고 걔는 의사들한테 지도받았어. 아마 의전에 가갖고 지금 의사할 가능성이 높아. 생명 쪽 되게 잘했어. 물리를 더럽게 못해갖고 학원 다니는데, 물리 더럽게 못했다는 거는 등급이 일반 학교 등급인데 1등급은 1등급인데 1등급 뒤쪽. 항상 불안한 1등급. 강민이 약간 불안한 1등급이지 않았지? 1등급 해야지 확실한 1등급인데 그래도 잘했어. 제시어 가서 점수 받았어. 전체를 제시하는 거니? 한 문제만 놓은 거 아니야? 한 문제 같은 거 쉽게 냈어. 지우는 엉뚱한 거 구하는 시간 다 보내가고 풀었거든. 자, 수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여기 양성자가 있어. 질량은 전자의 약 1800배 정도가 될 거겠지. 자, 이쪽에 전자가 있어. 전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자, 얘는 지금 v라는 속도로 거리가 어린 곳에서 지금 원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힘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작용하는 힘들은 K 곱하기 얼분의 2 얼제곱분의 2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되지. 그렇죠? 이 힘이 구신력이 돼서 얘는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오케이. 여기서 식을 두 개를 써볼게. 자, 첫 번째 mv 제곱이라는 값은 뭐가 되어버리지? k 곱하기 얼분의 2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하나를 더 써볼게. mv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되어버리지? 얼분의 m 곱하기 k2 제곱이라고 쓸게. 자, 여기에서 먼저 전자의 궤도 반지름을 구해보도록 하자. 자, 전자의 궤도 반지름을 먼저 구하는데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양자 조건을 더 붙일 거야. 양자 조건으로 mv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지? 2파이 얼분의 nh라고 쓸 수 있잖아. 그죠? 이 양자 조건이었단 말이야, 좀 전에. 그지? 자, 얘 두 가지를 짬뽕을 시킬 거야. mv의 전체 제곱은 얼분의 n k2 제곱이라고 하고, 자, 얘는 4파이 제곱 곱하기 얼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라고. 그러면 얼 하나씩 지워지고 얼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얼 값은 방금 같이 정리가 되는 거야. 4파이 제곱 곱하기 m k2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인데 n 값이 1, 2, 3 나가는 정수값들이거든. 나중에 주양자수라고 배우는 양자수가 되버리므로 얼은 n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해. 이때 이 상수값들을 미리 계산해 보는 거야. h는 플랑크 상수로 얼마나 돼?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파이는 알다시피 3.14고 전자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되고, K 값은 쿨롱 상수로서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쿨럼의 제곱이라고 하고, 기본 전하량 2라고 하는 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 되어버리겠지. 이 값들을 미리 대입해서 정리를 해본 거야. 이 값들을 미리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은 값이 돼요. 자, 얼 n. 화학 시간에 고호 반지름 A로 배우니 얼 제로로 배우니? 화학 시간에 고호 반지름 안 했니? 그냥 A라고 할게. 얘는 A 곱하기 N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대. 여기서 A는 0.529 옹스트롱이야. 오케이? 0.53 옹스트롱이라고 나와 있어. 전자의 가장 가까운 궤도다라고. 여기서 1옹스트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의미하지? 읽을 때는 옹스트롱이라고 해. 우리 표현으로는 옹스트롬이야. 옹스트롬이란다. 옹스트롬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옹스트롱이라고 그냥 표현해 프랑스어가 됩니다. 자, 1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보호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흔히 이것도 귀찮아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또는 all 제로 n 제곱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all one n 제곱이라고 쓰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보호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에너지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부터 구할까? 자, 속력부터 구해보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얘는 궤도 반지름이었지? 얘를 보호 반지름이라고 해. 자,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자, 속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속력도 양자화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누굴 써줄까? 이 식을 활용해 주면 되겠네, 그치? 맞아요? 자, MV라는 녀석은 2파이 얼분의 뭐가 됐죠? NH라는 값이라고 했죠. 오케이? 자, 얘 정리해주면 V라는 녀석은 2파이 M 곱하기 얼 대신에 조금 전에 했었던 저 아이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4파이 제곱 곱하기 M K2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분의 NH가 되지? NH 하나씩 지워지지. 이거 뭐가 돼버리니? 2파이가 돼버리니 M 지워져 버리니. 그렇다면 속력도 N에 따라 달라지는 값인데 얘는 뭐가 되죠? NH분의 2파이 곱하기 K2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속력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느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거 일반 수능에는 많이 안 나오고 이거 디트 밑에서 옛날에 많이 나왔었어, 속력까지. 자, 이번에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에너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자, 에너지식을 살펴보는데 얘가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운동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얼분의 2 제곱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mv 대신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얼분의 k2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죠? 이거 마이너스 얼분의 k2 제곱. 그러면 얘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얘는 마이너스 2얼분의 k2 제곱이 되는데 얼 대신에 대신 써주는 거야. 얼 대신에 대신 대입해주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n 제곱 h 제곱분의 2파이
값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전자볼트 단위로 표현했던 얘는 n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가 되고, 흔히 13.6 대신에 얘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n 제곱분의 2 제곱이라고 쓰는 책들도 많아요. 오케이? 또 디트미트 같은 데 보면 얘를 미드벨선스를 이용해서 n 제곱분의 RCH라고 쓰는 책들도 있어. 여기서 얼은 미드벨이 선스에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화학에서는 이 에너지를 다르게 배웠지. 어떻게 배웠지? 1312kJ/몰이라고 얘기했지. 몰당 에너지로 그렇게 배웠을 거야. 이거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기도 하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그래프 한번. 자, 얘는 이쪽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야. 오케이. 자, 이때는 n이 얼마가 될 때야? 1이 될 때가. n이 2가 될 때는 이거의 3분의 1 값이야. 3분의 1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 3.4 전자볼트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에너지 준비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체 13.6의 9분의 1이야. 마이너스 2.51 전자볼트야. 그래서 얘는 n이 얼마가 될 때야? 3이 될 때. 바깥쪽으로 갈수록 궤도 반지름은 점점 커지지만, 자,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때? n제곱에 반비돼서 감소하지. 자, 그 다음 갖게 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0.85 전자볼트 16분의 1이 되고. 자, 그래서 갈수록 이 틈이 점점점 어떻게 되니? 좁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야지. 예. 자, 이때 얘네들 뭐 이원 2제곱 m 4분의 n제곱 a 2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책들 많아. 숫자로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때 전자들의 전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제목을 네 번째 수원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백열정 등에서 나오는 스펙트럼들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이런 연속 스펙트럼에 대해서 수소원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단 말이야.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데 이걸 그냥 오리지널로 써드릴게. 보통은 이각 형태로 표현해서 계산해 주는데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알겠니? 얘 또는 이 형태로 쓰면 돼. 13.6도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알아둬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13.6은 또 재미난 숫자이기도 한데 13.6은 순의 밀도가 똑같아. 그래서 13.6 기억하면 순의 밀도 그리고 전자의 수원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를 꼭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n
ni 번째 에너지. 얘는 마이너스 ni의 제곱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m 곱하기 k 제곱 2 4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ENF 마이너스 자, NF의 제곱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M 곱하기 K 제곱 2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때 NF가 나중값이지 전이할 때 NI보다 적다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즉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ENF야. 얘가 ENI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방출되었을 때 얘는 람다분의 HC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때 ENI가 더 큰 값이 되버리므로 ENI가 더 큰 값이 되버리므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람다분의 HC라고 하는 값은요 마이너스 ni 제곱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m k 제곱 2 4제곱 빼기에 빼기 더하기가 되지 nf의 제곱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m k 제곱 2 4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를 묶어버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m k 제곱 2 4제곱 곱하기 n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라고 이때 외부로 방출되는 자, 전자기파의 파자는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CH 세제곱분의 2파이 제곱 M 곱하기 K제곱 2 4제곱 곱하기 N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라고 씁니다. 앞에 값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해. 미리 다 계산했더니 얘를 어디라고 쓸 수 있어? 수원자의 리드베리 상수라고 불러주고 있네. NF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 이 식을 더 많이 쓰게 되지. 여기서 보니까 이 얼값은 H 제곱배에 대해서 CH만큼 더 곱해져 있지. 그래서 에너지를 아까 얼 CH라고 쓴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리드베리의 식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라고 해요. 자, 이때 이 얼값은 미리 계산하면 1.097 곱하기 10의 7승 퍼 미터가 됩니다. 자, 이때 스펙트럼의 계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스펙트럼 계열 화학에서 다 했지. 라이온 계열, 다이몬 계열, 파시랭 계열 주로 걔네들 많이 쓰고 바깥쪽에는 브레이크 계열과 폰트 계열이 또 있고
지금 7번째인가 8번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소프트 스펙 좀 보도록 할게요.